한 가족 안에서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총명한 첫째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막내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곧 화폐이자 권력인 가문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매니저이자 가장 혹독한 비평가였고 때로는 가장 큰 가해자였으며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부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클로이 카다시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랑받는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안주하게 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그녀를 오가맨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클로이 카다시안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폭풍 같았던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을 겹겹이 둘러싼 껍질을 벗겨내 보고자 합니다. 유독 강인해 보였던 그녀가 계속해서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가슴 아픈 심리적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안의 트라우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훨씬 이전 유년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그녀가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가문 중 하나인 카다시안가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습니다. 언니들인 코트니와 킴이 완벽한 외모로 칭송받을 때 클로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평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 제너였습니다. 크리스 제너가 얼마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인물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클로이에게 너는 우리 가족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 살을 빼야 해. 내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몸무게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는 딸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카다시안가에게 가족의 이름은 단순한 성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국이자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클로이가 훗날 절대 가족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 브랜드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클로이의 고통은 비단 멀리 있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압박감과 상처를 경험했거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에게 체중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아름다움은 내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판결하는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의 자서전에는 이런 차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킴과 코트니의 어린 시절 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찬사를 늘어놓지만 클로이에 대해서는 그저 달라 보였다고만 묘사합니다. 그녀가 클로이에게 건넨 거의 유일한 칭찬은 클로이가 학교를 중퇴하고 동생들인 켄달과 카일리를 돌봐주어 고마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내 공짜 보모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클로이는 언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즉 너는 유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그녀의 삶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비난 위에 세상의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미디어는 그녀에게 뚱뚱한 자매, 못생긴 자매라는 꼬리표를 끊임없이 붙였습니다. 이는 클로이와 그녀의 동생 카일리에게 깊은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을 남겼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녀들은 모두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나는 가치 없다는 상처 앞에서는 그 어떤 객관적 사실도 힘을 잃습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고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할지를 결정하는 비극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클로이를 향한 잔인함은 외모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내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라는 끈질긴 의혹이었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가 남편 로버트 카다시안을 속이고 예도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클로이가 로버트의 친딸이 아닐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루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이 클로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나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세상이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수치심과 책임은 고스란히 딸인 클로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만들어낸 혼돈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카다시안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로이는 자신이 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리얼리티쇼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한 에피소드 제목은 내 아빠는 누구? 였고 프로그램의 제작자이기도 한 어머니 크리스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클로이의 유전자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클로이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위해 DNA 검사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라며 거부했지만 크리스는 딸의 등 뒤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불안을 방송 시청률을 위해 이용하는 어머니에 의한 끔찍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클로이를 극단적인 충성심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카다시안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고 가족의 해결사이자 유리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직설적이고 강인한 언니의 모습은 사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 즉 유기불안은 훗날 그녀가 자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남자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명백한 학대 외에도 클로이는 정서적 방임과 부모화라는 더 은밀한 형태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부모화란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리스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집을 비웠을 때 10대 소녀였던 클로이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카일리는 클로이는 제2의 엄마와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클로이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 상담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챙기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어른의 일을 해냈을 때 비로소 관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은 그녀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클로이가 가족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 유일한 순간은 유용할 때뿐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된 아이는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상처는 그녀의 연애사에서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처 입은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은 농구선수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불안정한 과거를 가진 그를 만나 클로이는 구원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삶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 강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낼 수만 있다면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비극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 상대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라마 오덤과의 관계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다음 연인인 트리스탄 톰슨과의 관계에서 더욱 끔찍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트리스탄 톰슨은 그녀의 삶에 나타난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2018년 클로이가 트리스탄의 첫 아이를 출산하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외도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클로이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인 버림받음과 배신이 최악의 형태로 재현된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트리스탄이 출산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학습된 어린 시절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트리스탄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이 관계를 바로잡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떠나보내는 대신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트리스탄은 클로이의 여동생 카일리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또다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잠시 그와 헤어졌지만 달콤한 사과와 변화하겠다는 거짓 약속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정적인 폭탄이 터집니다. 클로이와 트리스탄이 대리모를 통해 둘째 아이를 갖기로 한 직후 트리스탄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그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배신의 사슬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혼돈 속에서 클로이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리된 냉장고, 강박적으로 보이는 정리 습관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연속일 때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찾아내려 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 아버지에 대한 루머, 연인들의 배신 등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물건들을 완벽하게 정렬하는 행위는 유일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통제 욕구는 그녀의 외모에도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성형수술과 시술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는 신체 이형 장애의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너 너무 말랐다고 걱정해라고 말하자 클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드디어 내가 카다시안의 기준에 부합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그녀 평생의 과업이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그녀의 보정되지 않은 수영복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그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는 그녀에게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아름답지만 평생 외모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세상에 공유되길 원치 않는 사진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는 그녀의 취약한 고백이었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시안. 그녀의 비극적인 심리는 카다시안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황금아이였던 언니 킴이 그 나름의 문제를 겪었다면 클로이의 비극은 사랑받지 못하는 언더독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세상의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우리는 리얼리티쇼 스타는 아니지만 가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누군가를 고쳐주려 애썼던 관계, 또 다른 실패와 버림받음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내하는 클로이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에게서 말이죠. 최근 클로이는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어벽일 뿐 진정한 치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내면의 과제는 그 방어벽을 넘어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를 알아보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는 것이겠죠. 클로이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이 그녀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타인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주는 만큼의 깊은 사랑과 충실함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의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족 안에서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총명한 첫째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막내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곧 화폐이자 권력인 가문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매니저이자 가장 혹독한 비평가였고 때로는 가장 큰 가해자였으며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부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클로이 카다시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랑받는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안주하게 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그녀를 오가맨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클로이 카다시안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폭풍 같았던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을 겹겹이 둘러싼 껍질을 벗겨내 보고자 합니다. 유독 강인해 보였던 그녀가 계속해서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가슴 아픈 심리적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안의 트라우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훨씬 이전 유년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그녀가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가문 중 하나인 카다시안가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습니다. 언니들인 코트니와 킴이 완벽한 외모로 칭송받을 때 클로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평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 제너였습니다. 크리스 제너가 얼마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인물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클로이에게 너는 우리 가족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 살을 빼야 해. 내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몸무게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는 딸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카다시안가에게 가족의 이름은 단순한 성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국이자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클로이가 훗날 절대 가족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 브랜드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클로이의 고통은 비단 멀리 있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압박감과 상처를 경험했거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에게 체중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아름다움은 내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판결하는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의 자서전에는 이런 차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킴과 코트니의 어린 시절 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찬사를 늘어놓지만 클로이에 대해서는 그저 달라 보였다고만 묘사합니다. 그녀가 클로이에게 건넨 거의 유일한 칭찬은 클로이가 학교를 중퇴하고 동생들인 켄달과 카일리를 돌봐주어 고마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내 공짜 보모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클로이는 언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즉 너는 유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그녀의 삶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비난 위에 세상의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미디어는 그녀에게 뚱뚱한 자매, 못생긴 자매라는 꼬리표를 끊임없이 붙였습니다. 이는 클로이와 그녀의 동생 카일리에게 깊은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을 남겼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녀들은 모두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나는 가치 없다는 상처 앞에서는 그 어떤 객관적 사실도 힘을 잃습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고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할지를 결정하는 비극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클로이를 향한 잔인함은 외모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내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라는 끈질긴 의혹이었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가 남편 로버트 카다시안을 속이고 예도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클로이가 로버트의 친딸이 아닐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루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이 클로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나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세상이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수치심과 책임은 고스란히 딸인 클로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만들어낸 혼돈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카다시안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로이는 자신이 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리얼리티쇼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한 에피소드 제목은 내 아빠는 누구? 였고 프로그램의 제작자이기도 한 어머니 크리스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클로이의 유전자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클로이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위해 DNA 검사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라며 거부했지만 크리스는 딸의 등 뒤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불안을 방송 시청률을 위해 이용하는 어머니에 의한 끔찍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클로이를 극단적인 충성심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카다시안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고 가족의 해결사이자 유리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직설적이고 강인한 언니의 모습은 사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 즉 유기불안은 훗날 그녀가 애 자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남자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명백한 학대 외에도 클로이는 정서적 방임과 부모화라는 더 은밀한 형태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부모화란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리스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집을 비웠을 때 10대 소녀였던 클로이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카일리는 클로이는 제2의 엄마와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클로이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 상담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챙기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어른의 일을 해냈을 때 비로소 관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은 그녀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클로이가 가족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 유일한 순간은 유용할 때뿐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된 아이는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상처는 그녀의 연애사에서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처 입은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은 농구선수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불안정한 과거를 가진 그를 만나 클로이는 구원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삶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 강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낼 수만 있다면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비극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 상대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라마 오덤과의 관계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다음 연인인 트리스탄 톰슨과의 관계에서 더욱 끔찍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트리스탄 톰슨은 그녀의 삶에 나타난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2018년
클로이가 트리스탄의 첫 아이를 출산하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외도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클로이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인 버림받음과 배신이 최악의 형태로 재현된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트리스탄이 출산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학습된 어린 시절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트리스탄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이 관계를 바로잡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떠나보내는 대신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트리스탄은 클로이의 여동생 카일리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또다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잠시 그와 헤어졌지만 달콤한 사과와 변화하겠다는 거짓 약속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정적인 폭탄이 터집니다. 클로이와 트리스탄이 대리모를 통해 둘째 아이를 갖기로 한 직후 트리스탄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그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배신의 사슬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혼돈 속에서 클로이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리된 냉장고, 강박적으로 보이는 정리 습관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연속일 때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찾아내려 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 아버지에 대한 루머, 연인들의 배신 등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물건들을 완벽하게 정렬하는 행위는 유일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통제 욕구는 그녀의 외모에도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성형수술과 시술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는 신체 이형장애의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너 너무 말랐다고 걱정해라고 말하자 클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드디어 내가 카다시안의 기준에 부합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그녀 평생의 과업이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그녀의 보정되지 않은 수영복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그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는 그녀에게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아름답지만 평생 외모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세상에 공유되길 원치 않는 사진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는 그녀의 취약한 고백이었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시안. 그녀의 비극적인 심리는 카다시안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황금 아이였던 언니 킴이 그 나름의 문제를 겪었다면
클로이의 비극은 사랑받지 못하는 언더독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세상의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우리는 리얼리티쇼 스타는 아니지만 가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누군가를 고쳐주려 애썼던 관계, 또 다른 실패와 버림받음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내하는 클로이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에게서 말이죠. 최근 클로이는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어벽일 뿐 진정한 치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내면의 과제는 그 방어벽을 넘어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를 알아보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는 것이겠죠. 클로이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이 그녀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타인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주는 만큼의 깊은 사랑과 충실함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의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족 안에서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총명한 첫째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막내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곧 화폐이자 권력인 가문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매니저이자 가장 혹독한 비평가였고 때로는 가장 큰 가해자였으며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부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클로이 카다시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랑받는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안주하게 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그녀를 오가맨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클로이 카다시안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폭풍 같았던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을 겹겹이 둘러싼 껍질을 벗겨내 보고자 합니다. 유독 강인해 보였던 그녀가 계속해서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가슴 아픈 심리적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안의 트라우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훨씬 이전 유년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그녀가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가문 중 하나인 카다시안가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습니다. 언니들인 코트니와 킴이 완벽한 외모로 칭송받을 때 클로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평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 제너였습니다. 크리스 제너가 얼마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인물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클로이에게 너는 우리 가족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 살을 빼야 해. 내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몸무게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는 딸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카다시안가에게 가족의 이름은 단순한 성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국이자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클로이가 훗날 절대 가족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 브랜드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클로이의 고통은 비단 멀리 있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압박감과 상처를 경험했거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에게 체중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아름다움은 내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판결하는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의 자서전에는 이런 차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킴과 코트니의 어린 시절 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찬사를 늘어놓지만 클로이에 대해서는 그저 달라 보였다고만 묘사합니다. 그녀가 클로이에게 건넨 거의 유일한 칭찬은 클로이가 학교를 중퇴하고 동생들인 켄달과 카일리를 돌봐주어 고마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내 공짜 보모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클로이는 언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즉 너는 유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그녀의 삶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비난 위에 세상의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미디어는 그녀에게 뚱뚱한 자매, 못생긴 자매라는 꼬리표를 끊임없이 붙였습니다. 이는 클로이와 그녀의 동생 카일리에게 깊은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을 남겼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녀들은 모두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나는 가치 없다는 상처 앞에서는 그 어떤 객관적 사실도 힘을 잃습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고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할지를 결정하는 비극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클로이를 향한 잔인함은 외모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내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라는 끈질긴 의혹이었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가 남편 로버트 카다시안을 속이고 예도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클로이가 로버트의 친딸이 아닐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루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이 클로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나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세상이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수치심과 책임은 고스란히 딸인 클로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만들어낸 혼돈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카다시안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로이는 자신이 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리얼리티쇼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한 에피소드 제목은 내 아빠는 누구? 였고 프로그램의 제작자이기도 한 어머니 크리스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클로이의 유전자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클로이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위해 DNA 검사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라며 거부했지만 크리스는 딸의 등 뒤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불안을 방송 시청률을 위해 이용하는
어머니에 의한 끔찍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클로이를 극단적인 충성심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카다시안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고 가족의 해결사이자 유리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직설적이고 강인한 언니의 모습은 사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 즉 유기불안은 훗날 그녀가 자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남자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명백한 학대 외에도 클로이는 정서적 방임과 부모화라는 더 은밀한 형태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부모화란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리스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집을 비웠을 때 10대 소녀였던 클로이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카일리는 클로이는 제2의 엄마와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클로이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 상담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챙기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어른의 일을 해냈을 때 비로소 관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은 그녀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클로이가 가족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 유일한 순간은 유용할 때 뿐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된 아이는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상처는 그녀의 연애사에서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처 입은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은 농구선수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불안정한 과거를 가진 그를 만나 클로이는 구원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삶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 강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낼 수만 있다면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비극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 상대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라마 오덤과의 관계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다음 연인인 트리스탄 톰슨과의 관계에서 더욱 끔찍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트리스탄 톰슨은 그녀의 삶에 나타난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2018년 클로이가 트리스탄의 첫 아이를 출산하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외도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클로이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인 버림받음과 배신이 최악의 형태로 재현된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트리스탄이 출산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학습된 어린 시절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트리스탄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이 관계를 바로잡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떠나보내는 대신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트리스탄은 클로이의 여동생 카일리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또다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잠시 그와 헤어졌지만 달콤한 사과와 변화하겠다는 거짓 약속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정적인 폭탄이 터집니다. 클로이와 트리스탄이 대리모를 통해 둘째 아이를 갖기로 한 직후 트리스탄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그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배신의 사슬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혼돈 속에서 클로이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리된 냉장고, 강박적으로 보이는 정리 습관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연속일 때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찾아내려 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 아버지에 대한 루머, 연인들의 배신 등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물건들을 완벽하게 정렬하는 행위는 유일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통제 욕구는 그녀의 외모에도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성형수술과 시술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는 신체 이형장애의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너 너무 말랐다고 걱정해라고 말하자 클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드디어 내가 카다시안의 기준에 부합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그녀 평생의 과업이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그녀의 보정되지 않은 수영복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그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는 그녀에게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아름답지만 평생 외모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세상에 공유되길 원치 않는 사진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는 그녀의 취약한 고백이었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시안. 그녀의 비극적인 심리는 카다시안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황금아이였던 언니 킴이 그 나름의 문제를 겪었다면 클로이의 비극은 사랑받지 못하는 언더독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세상의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우리는 리얼리티쇼 스타는 아니지만 가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누군가를 고쳐주려 애썼던 관계, 또 다른 실패와 버림받음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내하는 클로이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에게서 말이죠. 최근 클로이는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어벽일 뿐 진정한 치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내면의 과제는 그 방어벽을 넘어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를 알아보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는 것이겠죠. 클로이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이 그녀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타인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주는 만큼의 깊은 사랑과 충실함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의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족 안에서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총명한 첫째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막내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곧 화폐이자 권력인 가문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매니저이자 가장 혹독한 비평가였고 때로는 가장 큰 가해자였으며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부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클로이 카다시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랑받는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안주하게 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그녀를 오가맨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클로이 카다시안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폭풍 같았던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을 겹겹이 둘러싼 껍질을 벗겨내 보고자 합니다. 유독 강인해 보였던 그녀가 계속해서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가슴 아픈 심리적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안의 트라우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훨씬 이전 유년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그녀가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가문 중 하나인 카다시안가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습니다. 언니들인 코트니와 킴이 완벽한 외모로 칭송받을 때 클로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평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 제너였습니다. 크리스 제너가 얼마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인물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클로이에게 너는 우리 가족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 살을 빼야 해. 내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몸무게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는 딸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카다시안가에게 가족의 이름은 단순한 성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국이자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클로이가 훗날 절대 가족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 브랜드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클로이의 고통은 비단 멀리 있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압박감과 상처를 경험했거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에게 체중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아름다움은 내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판결하는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의 자서전에는 이런 차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킴과 코트니의 어린 시절 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찬사를 늘어놓지만
클로이에 대해서는 그저 달라 보였다고만 묘사합니다. 그녀가 클로이에게 건넨 거의 유일한 칭찬은 클로이가 학교를 중퇴하고 동생들인 켄달과 카일리를 돌봐주어 고맙다는